지난 몇 년간 아베 총리 집권 당시부터 계속 군부를 지피던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군사대국 일본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위 전략의 쇄신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이 합의된 일본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국가 안보 전략 부분에서 반드시 봉인되어야만 했던 일본의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 부분이 실려 있었죠. 반격을 명분으로 하고는 있으나 적기지 선제 공격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가 보도하듯 이제 일본은 개정 문서를 토대로 현재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9위 국가에서 3위로 훌쩍 점프하는 군비 증액 계획안을 발표하며 군사 대국이 되겠다는 공식 선언까지 해버린 상황인데요. 먼저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미국의 블룸버그는 일본이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 막 시작했다 전하고 있으며, 파이낸셜 타임즈는 군사력 증강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를 포커스로 잡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일본이 중국을 경계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2배로 증강했다 전하면서 중국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대상으로 격상시킨 부분에 주목했고, 워싱턴 타임즈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BBC 또한 중국에 대한 포커스를 둔 보도를 하고 있고, 인디펜던트는 평화주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공개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부분을 주목하였는데요. 뉴스위크 재팬은 중국 말고 최근 러시아의 행동을 보았을 때도 이런 부분에 개정을 한 이유가 된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이런 행동은 안 그래도 러일 간의 평화 조약이 어려운 상황에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일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나라도 만약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할 경우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에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 전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라 명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마이니치를 비롯한 일본 전 매체들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의 경우 방위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가진 충분한 설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도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런 일본의 안보 전략 변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적 영토 분쟁으로 갈등 중인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일본의 국방문서 통과는 전후 평화 발전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도쿄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 웬빈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이런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렬히 환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곳은 중국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일본의 절친 대만입니다. 포커스 타이완은 일본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대만 해협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특히 딱 꼬집어 중국을 일본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제기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일본이 대만을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주목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만의 이런 환영도 미국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인 것은 물론 미국은 이를 통해 안보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기에 가장 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형님에게 이런 큰 선물을 들고 1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사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미일 연합이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고 명기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격 능력, 선제 공격 능력의 확대는 무기 판매 수익과 중국, 러시아, 북한 견제라는 일석이조의 큰 이득을 미국에게 가져다주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아사히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방패만이 아니라 창의 역할도 맡게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을 환영한다 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여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잔뜩 신난 바이든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반면 주간 아사히는 일본이 아무리 2배로 방위비를 늘려도 중국의 40%밖에 되지 않고, 아무리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해도 중국을 이길 수 없는 현실에서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만약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이 논리에는 미국의 개입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개입을 해줄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라는 것이죠. 미국 국내 여론에서도 대만 유사시 미군 파견의 지지는 높지 않고 나토 14개 국가에서 실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조사에서도 외교적 해결이 26%, 경제 제재가 25%, 대만의 무기 공여가 8% 등이 나왔으며 미군 파병은 고작 7%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배신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허나 정말 재미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의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이니치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방위비 증액은 있지만 그 돈으로 뭘 할 것인지 등의 전략적 구상의 논의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전 자위 함대 사령관 코다 요지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돈으로 뭘 어쩌자고 정하지도 않은 채 모르겠고 일단 증액부터 하자라고 했다는 것에 군사 전문가는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 나리키타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엔도 세이지 역시 중국의 군사 확대는 큰 문제이지만 경제력, 재정력을 생각하면 군비 확장 경쟁에서는 일본은 매우 불리하고 만일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키운다고 해도 상대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오히려 안보상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논의는 일본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대국적 관점이 부족하다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역시 이번 개정안이 국민적 논의가 없는 대전안이었다면서 본래라면 국회에서 수기를 거듭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했던 것인데 졸속 처리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은 무겁다 비판했는데요. 허나 지금 일본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선제 공격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의 목적은 평화로운 일본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일본은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의 전문가 저널리스트 매체인 론자는 적기지 공격 능력과 방위비 증액은 되려 일본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치바상과대학교 교수 다나카 시니치로의 의견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선제 공격 가능 국가와 군사 대국화가 위협이라고 여기는 주변국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응하여 추가 군사력 확장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중국, 러시아, 북한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설상가상인 것은 이렇게 군비를 확장한다고 해도 일본의 군사력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본 전 자위함대 사령관 카다 요지는 아사히를 통해 이번 증액에는 현장을 맡고 있는 자위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가장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면서 양산 전투기의 개발, 사이버 부대 2만 명, 소형 인공위성의 정보 수집 등의 제안을 보면 이걸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대 인원 확보가 이미 힘든 상황에 사이버 부대 2만 명은 어떻게 고용할지 되묻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또 있는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문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의 수석 연구원 제 쿠퍼는 이는 미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미국에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라면서 일본이 미사일을 가진다고 해도 발사를 위한 지휘명령 개통이나 감시 활동, 위성 정찰 능력의 정비도 필요하며 이는 거액의 비용과 실제 운용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인데요. 결국 돈을 퍼부어도 일본의 군사력의 문제는 당장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천하의 어리석은 바보라는 외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방위비의 역사적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증세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플래시는 2023년부터 5년간 43조엔 한화로 약 412조 원의 방위비 확대가 일어나고 이를 위해 매년 4조엔의 안정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 1조엔 약 9조 5천억 원을 법인세, 담배세, 소득세 증세로 조합하는 안이 승인된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세계 1위의 국회의원 월급,
세계 2위의 증세 국가, 2년 연속 최고 세수 경신 등 일본 국민들은 이미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그런데 왜 세수가 부족한가? 기시다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이것이구나.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증세로 부담을 준다라는 등으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정권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제관계 저널리스트 키타노 코우키는 기시다 총리를 천하의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증세라 맹비난하였는데요. 그는 노동환경과 저출산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에도 시대보다 더 끔찍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를 더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좋지 않은 타이밍에 증세를 한 것이 큰 이유였다면서 대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너덜너덜해진 일본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라는 것인데요. 임금은 올리지 않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비난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그마그 뉴스는 기시다 정권이 서민들에게 담배세를 걷어서 그 돈으로 미사일 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올해 5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를 미략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아사히가 전하는 일본 세금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니게키 연구소 사이토 타로 경제조사부장은 일본 경제는 현재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중에 있기에 지금은 증세해야 할 시기가 아니며 증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소비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지출이 억제되어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방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라면 증세가 아니라 국채 발행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이어 니칸 겐다이는 국력이라는 것이 어디 군사력뿐이냐면서 국민들이 생활이 힘들다고 난리이고 기업 도산도 줄을 잇는데 언제 쓸지도 모를 무기를 구입하기 전에 당장 국민 생활 개선에 충당되어야 할 예산이 방위비에 들어가고 있다 비난했는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위한 증세를 2024년 이후로 연기했다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도 이미 늦은 것 같은 것이 벌써 기시다 총리는 일본 자민당 내부와 심지어 내각 안에서도 이런 조치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는 세력들에 의해 암투에 휘말렸고 차기 총리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나오면서 벌써 총리 교체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는 국가 일본의 귀환에 초석을 놓고자 하는 기시다 총리와 그 뒤의 세력들의 단 한 번의 오판이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국가를 괴멸시킬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